안녕하십니까. 진짜 배기 아쿠아포닉스 피쉬 히어로입니다. 자, 오늘은 미디어 베드와 DWC, 딥 워터 컬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경재배라고 하면 이 수경재배의 실질적인 재배 방식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NFT. 또 뭐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DWC. 또 뭐가 있죠? 저희가 더치 버킷 또는 바토 버킷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미디어 베드. 네, 타워 방식. 대략 4-5가지 정도의 방식을 이용해서 수경 재배를 진행합니다. NFT는 아주 얇은 방막 형태로 물이 흘러가고 여기에서 식물이 자라게 되죠. 뿌리가 매우 짧습니다. DWC는 깊은 물에 길러냅니다. 더치버킷 또는 바토버킷이라고 불리는 것은 코코피트를 집어넣은 큰 비닐 또는 부직포 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에 한 방울씩, 2방울씩 양액을 떨어뜨려서 기릅니다. 미디어 베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익스펜디드 클레이볼이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토기 또는 석유와 비슷한 방식으로 소성된 진흙으로 된 볼이 있고, 이 볼들을 볼이라고 해서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집어넣고 여기에서 식물이 뿌리를 내리도록 합니다. 타워 방식은 플라스틱, PVC를 가지고 이런 형태의 타워를 만들어서 여기에 식물이 꽂혀 있는 방식으로 길러집니다. 물론 일반적인 형태의 수경 재배가 아닌 좀 독특한 수경 재배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분무경이라고 불리우는 에어로포닉스라고 하는 방식이 있죠. 그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버킷 또는 채널 같은 것이 있으면 여기에 식물이 꽂혀 있고 이 식물의 뿌리를 향해서 양액을 분사하여서 길러냅니다. 대략 한 6가지 정도를 저희가 지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쿠아포닉스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수경재배, 하이드로포닉스의 기법들 중에서 통상 2가지만을 사용합니다. 뭐냐고요? 그건 바로 DWC와 미디어 베드. 아주 특수한 경우에 더치 버킷을 사용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통상의 경우는 DWC와 미디어 베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DWC와 미디어 베드에 대해서 장단점을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 국내에서 DWC는 뭐라고 불리웁니까? DWC는 딥 워터 컬처, 깊은 물에서 기른다. NFT에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다맥 수경 재배라고 통상 불리웁니다. 미디어 베드는 국내에서 딱히 불리우는 적절한 명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디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일종의 매질을 의미합니다. 즉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 것, 코코피트일 수도 있고 흙일 수도 있고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 있으면 전부 다 미디어라고 보시면 되고, 베드는 말 그대로 베드처럼 생긴, 침대처럼 생겨있는 넓은 트레이를 미디어 베드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 저희가 익스펜디드 클레이볼이라고 통상 얘기하는, 익스펜디드 클레이볼은 뭡니까? 진흙 구슬인데 그 진흙 구슬을 소성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소성이 뭐죠? 네, 높은 온도로 구워내는 겁니다. 다만 아주 높은 온도로 구워내서 마치 독이나 자기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토기 정도 수준으로만 구워냈다. 즉 적벽돌 정도의 수준으로 구워낸 작은 진흙볼을 집어넣어서 여기에다가 식물을 길러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둘이 가장 대표적인 수경재배의 재배 방법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 미디어 베드는 어디에 사용되냐? 비상업적 목적, 즉 취미, 가정용과 같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보통
사용되는 만들어진 시설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DWC는 통상의 경우 어떤 경우? 네, 여기가 비상업적이니까 여기는 상업적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에서 흔히 사용되는 시설이다 라는 점을 일단 알고, 경우에 따라서 상업적 시설이지만 미디어베드를 쓸 수도 있고 비상업적 시설이지만 DWC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구분하냐 하면, 미디어베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필터죠. 필터가 없어도 된다는 점입니다. 왜? 미디어베드에 있는 익스펜디드 클레이볼, 즉 소성되어 있는 진흙 구슬 자체가 솔리드, 물고기의 분변을 걸러주는 고형 필터 또는 물리적 필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 반대로 DWC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필터가 있어야 됩니다. 필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터가 없으면 DWC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형물질을 걸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형물질이 그대로 DWC 안으로 들어와서 DWC의 현기성 환경들을 만들어내기도. 현기성 환경은 뭡니까?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들이 분해하고 그 과정에서 메탄과 같은 악성,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식물의 뿌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이런 형태의 식물똥이 그대로 고형 필터가 없이 만약에 걸린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공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현기성 환경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식물이 썩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고형 필터가 필요합니다. 물론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 나눠 갖게 되겠죠. 여기에는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만큼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무엇이냐? 필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미디어 베드의 고형 물질이 전부 다 축적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곳에서도 어쩔 수 없이 현기성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보통 벨 사이폰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물을 빼주는 플러드 앤 드레인이라는 방식, 즉 물이 꽉 찼다가 물이 다시 쭉 빠지고 물이 꽉 찼다가 물이 쫙 빠지는 방식으로 산소를 공급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넘쳐나는 계속해서 축적되는 솔리드를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가정용 시스템, 취미용 시스템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용 시스템을 만약 그런 방식으로 청소한다면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거의 청소를 할 필요도 없고, 특히 필터 같은 경우에도 최신 필터들은 백워시, 뒤로 다시 씻어낸다는 뜻입니다. 자동으로 필터를 청소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청소 작업 없이 경편하게 효율적으로 식물을 기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 이외에도 다른 장단점인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자면, DWC 방식에서는 키가 큰 식물을 기를 수 없습니다. 또는 매우 제한됩니다. 이유는 래프트라고 하는 아주 가벼운 폴리스틸렌 소재의 일종의 스티로폼 위에다가 구멍을 뚫고 식물을 기르게 되는데, 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래프트가 버티지 못하고 래프트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식물을 고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 래프트가 계속해서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기 때문에. 따라서 토마토라든지 또는 기타 과체류, 길이가 긴, 키가 큰 과체류나 엽체류는 기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미디어 베드는 고정된 상태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진흙 공들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로 자라는 과체류와 같은 것들을 기르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미디어 베드 방식하고 DWC 방식이 아쿠아포닉스에서 어떤 경우에 사용되고 어떠한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충분히 잘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쿠아포닉스와 함께하는 진정한 귀농생활, 피쉬 히어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